자, 오늘이요, 날씨,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요, 또 한파가 또 몰려올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특히 요즘 저 감기 조심하시라고 저번 주에 제가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번 아주 감기가 독한가 봐요. 걸리면 하여튼 한 달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손발 깨끗이 씻으시고요. 양치 꼭 하시고, 되도록이면 좀 내복을 좀 착용하시고요.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G20, 그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중국과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협상이 이제 휴전에 들어갔죠. 90일간, 그것도, 커들로 위원장과 이제 백악관 간에 이제 서로 좀 이견이 있었던 모양이죠. 서로 이제 뭐 말이 좀 주고받는 게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할 것이냐, 내년, 아니면 뭐 12월 1일부터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요, 상당히 좋았어요. 미국 주가도 괜찮고, 아시아 시장, 특히 우리나라도요, 되게 좋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죠? 어제요, 미국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나스닥이요,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또 밀려오는, 여러분,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하도 어이가 없어 그래요. 밀려오는 그런 공포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힘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은요,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그리고 또는 특히 이제 그 국회의원분들 계시잖아요. 가끔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좀 엉뚱한 기사들을 많이 써요. 그렇죠? 뭐라더라요? 아르헨티나 주가가 고점 대비 코스피 지수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더 빠졌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구제금융을 2번이나 신청했던 아르헨티나보다 대한민국이 더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럼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좀 공부 좀 하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확실하지 않는 내용을 그냥 방송이나 어떤 신문에 게재를 해버리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순진한 착한 국민들은 믿는다니까요.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환율. 아르헨티나가 환율이 42%까지 치솟았잖아요. 환율이. 예를 들어서 환율이 1,000원인데 1,400원 됐다, 그 얘기예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아르헨티나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G20를 왜 거기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휴전 협상에 대해서도 미국이 결국에는 중국에 무릎을 꿇은 거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패권 국가라는 것은요, 패권 국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싸움을 제일 잘하는 녀석이 패권 국가 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면단위 동네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애가 그 동네 깡패 되고 보수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패권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군사력이고, 거기에다가 덤으로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는데 그 달러 자체가 기축통화예요. 전 세계 지구상의 모든 대출의 60%는요, 달러입니다. 그걸 패권국가라고 그래요. 프린팅. 10,000원짜리를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30원이라고 치자고요. 나머지는 다 남는 장사. 저는 지금까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근본이제해서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항상 이런 일은 벌어져요. 어저께 월요일 날,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또, 아시아 시장은 물론이고, 미국 시장이 휘청거리고 엄청나게 빠졌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JP 모간이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친구들이 얼마 전부터 보고서를 냈어요. 그럴 때가 됐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방송을 사랑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어요.
은행에 가서 이제 적금을 뭐 월 단위로 끊든 뭐 어떻게 이제 적금을 넣을 때 5년짜리 적금을 이자를 많이 줍니까? 1년짜리 적금을 많이 줍니까? 아무래도 길게 넣을수록, 그렇죠? 예,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는 많이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런 일은요 계속 이어져 왔어요. 사이클대로.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요 5년에서 3년물하고 그 다음에 5년물하고 2년물이 역전된 거예요. 그 후에 7년물 있고 10년물 있고요. 30년물이 있는데 이건 아직 역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있어 왔던 이야기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자, 이쪽으로 제가 화면을 와서요. 제가 좀 써가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대충 여기다가요. 이렇게 좀 놓고 볼까요? 여기가요. 여기가 예를 들자면 여기가 2008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2008년. 그리고 여기서 이제 2007년 아시죠? 이때 너도 나도 펀드를 할 때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펀드가 뭔지도 모르는데 펀드 하던 때거든요. 이때가 기억나십니까? 이때 당시에는 뒤로 돌아가 보면 어떤 대출을 했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직업도 없어. 그러니까 수입도 없지. 거기다가 대출 받으려면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으면 네가 어떤 자산이 있어야 담보가치가 있어야 뭐 집담보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을 또 이렇게 저렇게 막 섞어. 막 비빔밥 비비듯이, 그죠? 멀쩡한 거 시원찮은 거 막 섞어서 막 비벼서 그 이제 뭐 파생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2007년 꼭지 찍고 빵 터져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누구한테 대출이 됐냐면 이때는요 개인한테 대출을 무지막지하게 해줬단 말이죠.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러고 이제 박살이 났어요. 2008년도에. 그러고 나서요 2008년부터요 지금 몇 년도예요? 2018년이죠. 10년 동안요 주가가 다우지수, S&P, 뭐 나스닥 어마무시하게 엄청나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왜 갔을까요? 이게 바로 기업 대출이에요. 기업 대출. 이 신용 그 화폐 시스템은요.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려면요. 계속 빚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도 내가 샀어. 누가 나보다 더 바보 멍충이가 더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바보는 또 어떤 다른 바보가 비싼 가격에 또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국토교통부 김현미 그저 장관께서 야 그만해 대출 딱 막아버리면 여기서부터는 횡보고 멈추죠. 멈추기가 없어졌잖아요. 있긴 있는데 대출을 안 해주니까 횡보하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죠. 그 은행에서 떨어진 만큼 다시 상환하라고 그러죠. 돈 없죠. 갭 투자했으니까 돈 없죠. 그러면 물건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도 나도 내놓죠. 공급이 많죠. 수요보다. 수요는 아예 없죠.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미국이 지금 어떤 사태냐면요. 레버리지론이라고 그래서 GM이 뭐 북미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 자동차 회사 제네럴 모터스가 구조조정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포드도 그런 얘기 나와요. 포드 자동차도 그런 거면 바로 이 기업 대출을 받아서 쓸데없는 어떤 뭐 돈 장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미국에 이런 기업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터질 때가 됐어요. 그래서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위험하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될 수 있다. 이제 상승이 됐다라는 거는 기업들이 미국 애들은요 자사주를 막 매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주가를 끌어올리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우지수 같은 거 보면요 최근에 꼭지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으면 당연히 팔겠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 부담 때문에 아무래도 장단기 금리는 역전되는 거고요.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좀 애매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 좀 매파적인 게 아니라 좀 비둘기파적인 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면 좀 길으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롬 파월 얘기는 이번 12월 달에 기준금리는 올릴 수는 있어요. 50대 50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내년에는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좀 급격하게 상승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를 표면적으로 또 표출을 했어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유독 그 제롬 파월 이전 그 모든 그 페드 의장들은 되게 유대인이었는데요. 유일하게 미국 사람이거든요. 제롬 파월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경제학자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머징 마켓의 어떤 그 환율 위험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존재하는 이 시장, 글로벌 시장에 존재하는 어떤 그 경제 위기였는데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뭐 이머징 국가들, 뭐 인도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여러 국가들이 상당히 위험에 빠지고 상당히 좀 고통스럽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 방송 때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걱정할 거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첫 번째 1차가 1150원이라고 그랬다고요. 기억하세요. 1차가 1150원이 되거나 2차가 얼마냐면요. 1250원이 되거나 아시죠? 원달러 환율이 1150원, 2차 1250원. 내가 종목을 몇 개 가지고 있던 원달러 환율을 보니까 소장님 1150원이에요. 그러면 일단 50%는 덜어내시고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이 됐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요. 수익이 몇 %든 뭐 상관없이요. 있는 거 다 던지고요. 산으로 보따리 쌓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피신하시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2007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때 당시 2006년도에 이 지금 현재 일어났던 장단기 금리가요. 역전됐을 때가 2006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요. 무려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이는요. 주가가 엄청나게 고점을 향해서 급등한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미국 주가는 지금 갈 만큼 갔기 때문에 이 돈들이 빠져나와서 소위 얘기하자면 신흥국 국가들,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들로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의 미국의 마이클이고 데이빗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해서 그 돈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 투자할까? 이제 미국 주가는 우량주라고 보고요. 저 코스닥 좀 거시기한 종목을 좀 찾아서 간다라고 그러면 이머징 국가인데 그러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뭐 인도, 베트남, 중국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내가 마이클이고 내가 데이빗이면요. 저는 한국에 투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머징 마켓들이 이런 일이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버리면 그 신흥국, 즉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국가의 주가가요. 최소 1년에서 1년 반까지는 엄청나게 폭등을 한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과거를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지나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자들이 뭐 결코 막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호들갑 떨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006년이니까 2018년이니까 지금 12년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요. 패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금리를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시킬 거는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는 TV 방송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데 지난 9월 달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사우디를 제끼고 산유국 1위가 됐어요. 1위. 미국이 기름을 팔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50년에서 많게는 제 생각에는 100년 동안 진짜 아주 엄청나게 잘 사는 풍요로운 국가가 될 가능성이 120%예요. 아시겠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에 생산되는 기름의 양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7천억 돼요. 7천억.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해서 기름을 생산해서 파는 기름 파는 나라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항상 이렇게 장단기 금리는 역전이 됐고 그 후에 1년 많게는 2년 동안 주가는 꼭지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분명하게 기억할 거는
경제 위기, 경제 침체, 그리고 주식의 폭락은 있어 왔다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거나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요, 문제 없어요. 1년 안에는 어쨌든 급등하면서 여러분들, 본전 찾고 수익이 나겠죠. 그러고 파시고 기다려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1150원이 넘지 않으면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위험해요. 원달러 환율이 1150원 꼭 기억하시고, 1250원 되면요, 내 수익이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이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서 이머징 마켓이 한 1년만까지 간 다음에, 아니 그 안에라도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이 되면 50%는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50원 되면 다 던지고 주식 일단 하지 말고, 없으면 간절하 떠날 때는 말 없이, 그리고 보따리 싸갖고 산에 들어가 계셨다가 좀 잠잠해지거나 내가 이제 내려와도 돼요 그러면 그때 내려오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 너무 크게 막 흔들리거나 걱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무슨 미국과 중국이 무슨 치킨 게임이에요. 덤부차하고 자전거라니까요.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는요, 기왕이면 잘 사는 나라, 패권국가, 기초통화국가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나라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있으면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요?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아니, 그러면, 중국에 우리가 중간재를 많이 납품하는데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 이거 끝난 거예요. 여러분, 관세 10%에서 25% 올려버리면요, 중국은 그냥 제 식대로 표현하면 죽어라 그 얘기입니다.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 틈을 이용해서 북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년에 냉면 먹으러 가자고 분명히 이 방송, 특집 방송 시작하면서 얘기했고요. 내후년에는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후년에 우리가 평양에서 아파트 분양 받지 말라는 방법 없죠.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 그제 저는 뉴스를 외신을 많이 번역해서 보기 때문에요. 예, 우리나라 뉴스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어쨌든 날씨는 추워지는데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어디하고, 베트남하고 걱정하지 마요. 아셨죠? 빠지면 또 사면 되죠. 걱정이요. 돈이 없죠. 다 사가지고. 고맙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괜찮아요. 자, 여기 거래량 차트 기업 분석. 지난 시간에 했던 거요. 그 맞박인데요. 맞박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파이널 맞박이라고 했어요. 그 화면은 다시 한번 보고 짚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 2회나 3회에 걸쳐서 내가 거차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업 분석이라는 게 BPS거든요. BPS. 그래서 BPS가 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혹간에 어떤 분이, 아니 소장님 거래량 차트는 좀 대충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알겠는데 이 기업 분석은 또 어떻게 보는 겁니까? 재무제표 내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 BPS에 대해서 한 2회나 3회에 걸쳐서 천천히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 이렇게 TV에서 강의했던 자료가 있긴 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요. 아주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오늘은 미국장이 열리지 않아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아마 장례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대단한 트럼프. 고맙습니다. 자, 거창이라고 그랬어요. 보는 순서라고 그랬죠. 첫 번째 거래량, 두 번째 차트, 세 번째 기업 분석이라고 그랬고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이겁니다. 맞박 매매라고 그랬어요. 그죠? 맞박 매매는 그냥 주먹을 딱 쥐고 상대방이, 그죠? 어떤 그 포착이 되면, 거기를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맞박 매매의 좀 특이한 점은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여기다 좀 펜을 좀 그려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죠? 예, 전날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큰 캔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전에는 거래량이 없었는데요.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예, 갭이 없단 말이에요. 갭이 없는데 엄청난 거리량이 들어옵니다. 응? 거리량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가 TV 방송이라는데 자세히 솔직히 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호가주문창을 보면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거? 예? 한 주 사고 한 주 팔고, 한 주 사고 한 주 팔고, 한 주 사고 한 주 팔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요, 저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이거 프로그램 매매예요. 프로그램 매매라고요. TV 방송에서는 이 말씀 못 드린다고요. 이게 뭔지를. 예? 한 주 사고 한 주 팔면 거래량은 한 주죠. 아니에요. 0으로 나오겠죠. 0. 0, 0, 0, 0, 0, 0 이런 얘기겠죠. 그죠? 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오라는 거 아닙니까? 자, 맞박은요, 생각을 해봐요. 바닥권에서 갑자기, 어제까지는 1억, 2억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몇백억이 확 들어오는데 갭이 없어요. 갭이 없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늘 사고 파는 순서는 있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라고 그랬어요?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예, 지난 시간에 했던 종목이요. 이 종목이었죠. 그죠? 남아토건인데 끝자락에 하나를 더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없는데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죠? 튀어나온다고요. 그러면 사세요. 그 다음날. 근데 여기서 3번 기업 분석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BPS. 얘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얘를 보고 판단을 못 하시면 여기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발생을 하고 그렇죠?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하지 말고요. 여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가 떴잖아요. 이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라고요. 개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사잖아요. 야, 주가 좋다. 야, 기가 막힌데 죽이는데, 야, 외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들어와서 수급이 좋아. 수급이 좋대. 수급이 좋대. 외인과 기관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짱짱하대. 왜? 우리나라 사람은요, 그냥 한 번에 종목을 2천만 원, 3천만 원 훅훅훅 들어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분할 매수하세요. 팔 때나 패대기지. 한 번에 물량을 던지는 거지. 그렇게 살 때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도적이 오는 것처럼 사뿐사뿐 들어와야 돼요. 아무도 모르게 소복소복 새벽에 눈 내리듯이. 그게 매수예요. 매도는 그냥 던지면 되는 거죠. 왜? 아니 내가 팔기 싫어도 막 너도 나도 막 못 사서 하는데. 그렇죠? 이해 가셨어요?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나중에 확 몰려들 때 개인들이 대출을 막 받아서 막 살려고 할 때, 그때 파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6조 정도, 차익 실현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것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어. 어차피 주식인데 부동산을 왜 얘기해. 자, 그래요. 고마워요.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그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음봉이 아니라니까? 밑에 봐봐. 음봉이 아니잖아요. 이전 종가니까. 얘는 양이요. 음이 아니라 음을 가장한 양봉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죠? 예. 음과 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야, 예스에 노요. 플러스에 마이너스. 그것만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쪽에 만났을 때 이때 당시에 차트를 보면 특이하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특이하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이쪽에 보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실까요? 여기 점선이 두 개가 있는데, 파란색 점선은 포크라고 그러고, 그리고 빨간색 점선은요, 헌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포크는 종가에 찍히고요. 헌터는 중심 라인에 들어오고, 직전에 뭐가 들어오냐면 G7, K7이 만났다고요. 만나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날에, 그죠?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 강한 거예요. 오케이, 확인되면 BPS 3번 확인하고 그냥 천천히 사세요. 언제 가는겨? 가는데 어떻게 할까? 그냥 두어. 어떻게 할까? 언제 팔어? 붕 떴어. 내지는 이런 거짓말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아셨죠? 어떤 거짓말? 음봉인데 양이고, 음풀양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음봉인데 뭐라고요? 음봉인데 플러스요. 그리고 양봉인데 뭐라고? 양봉인데 마이너스요. 그죠? 얘는 음봉인데 플러스요. 밑에 보니까. 그렇죠? 이해가셨어요? 그런 얘기요.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음풀 양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음풀 양마 내가 얘기했잖아요. 양마.
이게 나오면 고점 부분. 그러니까 저점은 어디고 고점은 어딘지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되지. 무슨 캔들이 어쩌고 복각 캔들이 어쩌고 단일 캔들이 어쩌고 무슨 뭐 보조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 저기 주식은요 비법도 없고 기법도 없고요. 돈이 들어오면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돈이 들어오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자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TV 방송에서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시고 조정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을 때에 매수를 들어가는 거냐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늘 방송 중간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대전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전에 이데일리 온에다 신청하시면 무료 강연이니까 거기에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예,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선착순 10명 이번 주 토요일날도 어김없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좀 띄워놓은 건데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가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맞박이라고 그래요. 맞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본 여기까지가요. 여기가 28%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얘가 56%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요. 108%입니다. 퍼센트로는 오케이 108%인데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며칠 횡보하더니 갑자기 또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맞박에 해당하는 퍼센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얘는 지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워버리고 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인정. 그리고 얘는 죽인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종가로부터 여기가 28%, 종가로부터 여기가 56%, 종가로부터 여기가 이제 10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또 들어왔어요. 거래량에서 또 들어왔단 말이야. 녹색 선이 이제 차근차근 녹색 선을 잘 보세요. 녹색 선이 계단식으로 착착 밟아가죠. 그럼 오케이. 그럼 다시 여기서 너 이리 와. 여기가 28% 그리고 여기가 56%. 자, 이게 뭐냐면 이 선이 차근차근 뭐냐면요. 캔들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자, 캔들의 이제 돌파가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요. 또 나와요. 또. 그러면 얘를 지우고, 얘 지우고. 여기부터 여기가 28%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56%인데, 여기서 보니까 붕 떴단 말이에요. 뭐가 발생했어요? 갭도 발생했어요. 그죠? 이거 봐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지하는 이 라인 보이죠? 이거를 이평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평은 무슨 이평 볼까요? 삼각 이평 보는 거예요. 저는 삼각 봐요. 그렇죠? 지수와 삼각을 주로 보는데 이거 밑에 봐봐요. 거리랑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런데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왜 흔들려? 좋은 거지. 네? 자, BPS 보면 괜찮아요. 자, 여기서 지지하고요. 그 쭉 봤는데 다시 여기서 갭상이 발생하죠. 이것도 빡인데 이거 내려갔잖아. 자, 발생하면요. 얘가 28%,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의 빡이 1박, 2박, 3박, 4박에서 이게 돌파하잖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통과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매도 치는 거예요. 매도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음풀도 나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때쯤 되면요. 내가 팔기 싫어도 이때쯤 되면 TV에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막 이 종목 막 추천하고 이게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하지 마요. 방송에서 나오면 꽃 파는 거잖아요. 꽃 팔면 그만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공짜라고 막 문자 오는 거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무슨 뭐 카페들 있잖아요. 포털 사이트. 그런데 뭐 회원수가 20만 명, 30만 명. 그 사람이 뭐 저 종목을 좋은 거를 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합니까? 아니 주식은 상식이라니까 경제는. 그 사람들 뭐예요? 그 업체로부터 그죠? 일정에게 수수료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거를 왜 주겠냐고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에? 체면에 걸리지 말고. 주식은요 가진 자들이
우리들을 돈을 뺏어먹기 위한, 예? 하나의 어떤 그런 수로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건데, 이게요, 얘는 지금 중심에 들어가죠. 캔들 중심 평균치에 갖다 붙이는데, 지난 시간에 안 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이건 저거고, 파이널이요. 3714, 2856, 108의 비밀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차근차근 보시고, 자, 그러면 파이널이 뭐냐? 이게 파이널이요. 얘하고 같은 의미인데, 다시 한번 얘하고 같은 의미요. 똑같은 거요. 얘는 시가에 갖다 걸쳐. 그리고 신호 검색도 있어. 시가에 걸치고 신호 검색도 있어. 근데 얘는 그냥 중심에 걸쳐 있고 신호 검색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사실상 보여주는 거로 피디님하고 얘기가 됐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가져다가 열어보는 거예요. 짧게 가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1박에 2박에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고 갔다가는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두 달씩 가져가면서 주식하는 분들을 좀 진득하니 매일매일 차트를 보면서 두 달 동안 가져가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은요,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을 만나봐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자마자 오늘 안 가? 이러고 있어요. 그 한 일주일간 이렇게 좀 행보하면은 언제 가는겨? 10일이 지났어. 언제 가는겨? 기다려봐요. 못 기다리고 손절치면 올라가지. 그죠? 그러고 사버리고. 매일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사자마자 그냥 어디 유럽여행 갔다가, 유럽여행도 뭐 일주일밖에 더 가겠냐마는, 어쨌든, 그죠? 예? 주식을 사고서 한 두 달 동안 안 보고 어디 뭐 산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안 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첫째 한국, 둘째 중국이에요. 예? 왜? 급하잖아요. 냄비 성격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선보이는 거는 이게 파이널이라는 건데, 그죠? 얘는 뭐냐면요. 만났죠? 첫 복이에요. 두 번째 뻥 나왔죠? 그렇죠? 그럼 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요.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도 똑같아요. 그죠? 얘가 여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28% 하네요. 근데 얘가 다시 나왔으니까 더 크죠, 거래량이. 근데 이거 작아요. 직전 거래량보다 더 커야 되는데 크지 않고 작아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무시해버리는 거죠. 오케이? 예. 이 빡의 개념에 거래량도 들어가는 거니까, 예, 맞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거래량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매주 토요일 10시입니다. 자, 보실게요. 얘를 이제 죽여버리고요. 예, 얘를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뭐가 맞는 거예요, 말이? 자, 얘를요, 삭제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이게 투박이 나왔어요. 투박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얘가 뭐냐면, 28%죠. 그러면 얘가 일이 바로 이렇게 딱 들어와 버리죠. 들어오죠. 그럼 들어오는 이 자리에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가격? 호가창에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격에 한 가지 비밀 얘기할까요? 시장가로 매도하세요. 시장가 매도하셔야 돼요. 매수도 시장가 매수하시고요. 매도도 시장가로 하세요. 시장감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호가창에다 걸어놓고 빼고 다시 올리고 막 이러면요,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호가창에다 걸어놨다가 더 싸게 사야지, 걸어놨던 걸 뺐다가 다시 밑에다 넣어놓잖아요. 더 싸게 사려고 샀어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려고 딱 걸어놨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네. 그럼 잠깐 뺐다가 더 올랐을 때 걸어놨는데 또 올라. 그럼 빼고 내일 팔아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시세 조정입니까, 이게? 시세 조정입니까? 시세 조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창이 뜨죠, 그죠? 예, 각 증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팝업창이 뜹니다. 누구누구 고객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 뭐라고 그래요? 살려면 사고 팔려면 팔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파는 게 무슨 죄가 되느냐? 그 시장감시위원회에서요. 예를 들어서 뭐 종가관여라든가 뭐 시가관여 뭐 이렇게 문제가 된다니까. 그래서 시장가로 그냥 이때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샀어요.
1000, 2000, 3000, 4000, 미안해요. 자, 100, 200, 300, 400, 500 샀어요. 그죠? 예, 팔려고 그러는데 안 왔죠. 안 왔잖아요. 여기가 28이. 그래, 그냥 둬요. 근데 얘가 다시 더 큰 거래량이 들어온 거예요. 얘보다 얘가 더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자, 맞아 사는 거예요. 또, 여기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탁! 이거 찍었죠? 이 선이 찍죠? 찍는 이 가격에 시장가로 탁 던져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여기서 굳이 한 달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16일이네요. 한 달 20일이니까, 거기서 딱 깔끔하게 끝내고,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맞박 파이널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맞박은요, 이제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2회나 3회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1번 거래량, 2번 차트, 3번 기업 분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업 분석이 뭔지 차근차근 제가 좀 갈 테니까 좋았어. 그지? 자, 이거였어. 오케이. 매주 토요일 날 이대료원에 신청하시면 돼요. 오시면 돼. 선착순 10명. 자, 3714-2856 108의 비밀이라고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도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고, 그렇죠? 예, 337이죠. 그죠? 자, BPS는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청산가치라고 그랬어요. 청산가치.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가게를 해요. 커피숍 하는데, 커피 전문점을 차리는데, 커피 전문점 너무 많다. 그죠? 저 어쨌든, 한 3억을 들였어요. 근데 장사가 안 돼요. 왜? 맨 커피 전문점이니까.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버티다가 나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3억 투자했으면 정리하면 3억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인테리어 비용 뭐 거기 탁자 같은 거는 결국에는 뭐 중고로 내놓든 아니면은 그 딱지 붙여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폐기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투자했던 3억보다는 더 낮게 한 2억이나 한 1억, 한 7천 정도를 내가 손에 쥘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나는 망했어 이렇게 얘기해줘. 그죠? 예. 그런데 이제 3억인데, 오히려 거꾸로 3억 다 날리고, 어디서 돈을 구해다가 오히려 밀어 넣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걸 우리는 쫄딱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러니까 경제를 조금 알면, 지금 가게 차릴 때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자, 봐요. 청산가치라는 거는 내가 3억 들여서 장사를 시작했다가 정리하고 1억 7천 남았어. 그런데 이 회사는 상장된 회사는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청산했을 때 공물로 계산했을 때 이게 얼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3,500원. 오케이? 3,500원. 그러면 간단하지. 3,500원이라는 가격인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니? 이거를 PBR 이렇게 레이쇼, PBR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알 거 없고, 야, 너 청산가치가 얼마래? BPS 얼마래? 3,500원. 시장에서 얼마 거래되고 있어? 4,000원. 오케이, 사 이러면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이 가격으로부터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의 2.5배입니다. 그리고 2.5배에서 다시 2.5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잡아요. BPS가 만 원이면, 자, BPS가 만 원이면 2.5배면 25,000원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만 원짜리가 2.5배면 25,000원이에요. 그럼 25,000원에 2.5배면 얼마인 줄 아시죠? 시작 모르잖아요. 수돗물 좀 그만 마시고.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자, 봐요. 25,000원에 2.5배면 25,000원 더하기 25,000원은 5만원. 그래 25,000원을 반으로 가르면 0.5배를 더해줘야 되니까 25,000원을 나누면 1250원. 돈을 나눠줘 봤어야지. 자, 1250원을 더하면 그래도 머리를 써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62,500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원에
2.5배면 25,000원, 25,000원에 2.5배면 62,500원. 1250, 2500, 3750, 4억고 5,000원에 6250, 7500, 8750, 9억고 만원. 이거 딸딸딸 외우셔야 됩니다. BPS, 오케이. 자, 어떻게 구성됐는지 차근차근 갈게요. 자, 시간 되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증권 분석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 왜 합니까? 주식. 그렇죠? 돈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벌어 보려고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알고 해야죠. 알고 해야죠.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요, 주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거예요. 원래는요, 주식 하기 전에, 매매하기 전에 정확하게 이 시장에 대해서 알고 들어와야 되는 건데, 다 들고 있는 거죠. 자, 봐요. 산 다음에, 아, 그렇구나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증권 분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종목의 선택이에요. 어떤 종목을 선택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맞박이요. 자, 두 번째는 매매 시점이에요. 매매 시점은 매수와 매도의 시점을 어떻게 내가 알아낼 것이냐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귀신도 모른다니까. 맞죠? 이거 알면 됐잖아요. 그죠? 이거 알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화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뭐라고 써놨냐면,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장부요. 재무제표라고 그래. 근데 이게 어렵네.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열어봐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다 영어로 써 있어서. 그런데 이거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재무제표인데 이걸 왜 보냐면 두 가지요. 내재가치와 시장가치요. 내재가치라는 거는 사람으로 표현하면 건강해야 돼.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간암, 이기, 위암, 일기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위가 안 좋고 장도 안 좋고 뭐 콩팥도 안 좋고 막 이러면 안 좋은 거예요. 겉만 멀쩡하면 안 되는 거죠. 쉽게 뭐 회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엉망이야. 근데 멀쩡했어. 멀쩡했어. 회사 괜찮아요. 내재가치 튼튼해요. 위도 튼튼하고 장도 튼튼하고 예? 딱 좋아. 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대표가 횡령했대. 그럼 어떻게 알아? 대표가 이중장부 썼대. 그럼 어떻게 알아? 거래정지래. 심의위원회 상장 폐지 결정을 한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번 정권부터는 그런 거 없으니까 이 방송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그렇죠? 자, 내재가치가 먼저 아시겠죠? 일단은 우리가 대표가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몰라. 이중장부를 쓰는지 또는 배임 횡령을 하는지 그건 몰라.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보고서에 나온 내용대로 그렇죠? 주관사가 쓴 우리가 보는 바로 fnguide.com에 나오는 그 내용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볼 때는 내재 가치를 보는 거예요. 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뭐 부채비율, 유보율이 있는 건데 이런 것도 내가 차근차근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내재 가치가 튼튼한 회사가 있어. 그러면 시장에서 이거를 가치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하느냐요. 그러니까 회사는 멀쩡한데 시장에서는 엄청 싸. 또 내재 가치 좋은데 시장에서 이미 많이 올랐어. 그리고 그 차트에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안 맞아요.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주식은 어떤 기법, 비법이 아니라 돈 들어오면 들어가는 거예요. 돈 나가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오면 따라 들어갔다가 그들이 나가면 우리가 그냥 따라 나오는 거예요. 개인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내재 가치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는 조용한 경우가 있어요. 거래량도 없고 한 1년 동안 조용해.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거래량이 툭 튀어나와. 갭도 없어. 그걸 우리는 맞박이라 한다. 자,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기술적 분석은 뭐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기술적 분석은 뭐냐면 주가와 거래량인데 다시 한번 기술적 분석은 주가와 거래량이요. 그죠? 그런데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기관이 개입. 즉 전문 투자자, 돈 많고 정보 정확한 사람들이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그랬다가 누가? 그랬다가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자, 그랬다가 꼭지점에서 갭이 발생하면 그리고 개인들이 들어오고 TV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수급이 좋다고 기관과 외인이 들어왔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매도요.
그때는 매도요. 그러면 기관이 처음에 개입할 때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드리는 맞박 매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꼭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 기준과 원칙의 기준은요, 표준이고 원칙은 법이요.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기준은 뭐라고? 기본이 되는 표준. 그리고 원칙은 매매시 꼭 일관돼야 돼. 바뀌면 안 돼. 지켜야 되는 규칙이면서 또는 법칙이다. 법만 알고 있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수익에 감사하자. 짧은 기간 내에 계속 회전을 해야 되니까 그것만 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괜찮아요. 근데 대개는 2천만 원 갖고 얼마 벌기 원합니까? 그럼 4천만 원이에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슨 다단계입니까? 예? 그러니까 2천만 원 갖고 저는 뭐 한 달에 더도 말고 한 10%만 수익 난다면 진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죠. 그것도 엄청난 욕심이긴 합니다만 안 그래요? 자, 그렇게 욕심이 없을 때 돈이 붙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면 돈을 잃는 거고 그냥 내 기준대로 지켰더니 그냥 돈이 따라 붙어야 그게 복 받은 사람이요. 오케이. 자, 이 원칙을 지키는데 이것도 둘로 나눠지는 거죠.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기준은 기본적 분석인데 장부라고 그러고 원칙은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걸 차트라고 그래요. 차트에 대해서는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어떤 M빵 매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장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장부, BPS에 대해서 제가 오늘부터 한 3회에 걸쳐서 강의를 드릴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벌써 또, 시간이 다 됐고,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꼭 해드릴 거는 뭐냐면 BPS에 대해서 BPS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BPS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믿을 거는 BPS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를 꿰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부채 비율과 유불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2, 3회에 걸쳐서 확실하게 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저는 이제 매주 그 토요일 날 대전에서 올라오는데요. 무료 강연에 이데일리 온에 선착순 10명 신청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금요일 날 이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위치는. 그리고요, 제가 12월 한 달간은요, 매주 목요일 날, 내일이 되겠죠. 매주 목요일 날, 이데일리 온에 장중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좋은 자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 온의 성명석 소장입니다. 고맙습니다.